우리가 영적 목적과 삶을 말하고 지구의 큰 공동체 출현을 말할 때 당신은 진보하고 성장하면서 아주 중요한 어떤 문턱들을 통과할 것임을 깨닫는 것이 필요하다. 실제로 지금 당신에게는 인류 역사에서 거의 겪어보지 못한 성장의 기회가 있다. 삶은 인간 가족의 그저 한두 사람만이 아닌 많은 사람에게 이 성장을 요구한다. 왜냐하면 큰 공동체 관점과 이해를 키우려면 지금 많은 사람이 필요하고 인류를 앞으로 이끌려면 많은 사람이 필요하며 인류가 결합하고 단결하여 더 높은 수준의 협력과 통합에 이를 수 있도록 자기 삶을 공헌하려면 많은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진화하려면 이렇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금 많은 사람이 봉사하도록 부름을 받는다. 많은 사람이 모든 사회계층에서 인간의 모든 상호작용을 통해 이 큰 출현에서 베풀고 돕기 위해 세상에 왔다. 그러므로 이 문턱들을 이야기하고 처음에 당신이 예상할 수 있는 것을 말해보겠다. 이것은 중요한 주제이다. 왜냐면 비록 그 길이 당신을 어디로 데려갈지 또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더라도 당신이 여행을 할 때 비유해서 말하자면 큰 산을 오를 때 당신이 준비되어 있는 것은 중요하다. 당신은 어떤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야 하고 올바른 태도를 지녀야 하며 적절한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그리고 무엇이 필요하고 무엇이 필요하지 않은지 알아야 한다. 이것은 중요하며 당신이 출발할 수 있게 한다. 그러면 어려움이나 역경에 봉착했을 때 당신은 물러서지 않아도 될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당신은 이미 필요한 것을 이해하고 있으므로 산을 오르기 시작할 수 있고 내적 삶을 개발하여 자기 주변 삶에 대한 더 큰 객관성을 키울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작은 문턱들이 있으며 사람들은 종종 이 작은 문턱들에 큰 의미를 부여한다. 그것은 사람들이 큰 문턱보다 작은 문턱이 발생할 때 더 즉각적으로 경험하기 때문이다. 큰 문턱은 접근하는데 더 오랜 시간이 걸리고 경험하는데 더 오랜 시간이 걸리며 통과하는데 더 오랜 시간이 걸린다. 그렇지만 그 효과는 훨씬 더 깊이 배어들고 완전하다. 작은 문턱은 엄청난 감정적 반응은 물론 큰 기대나 불안을 일으킬 수도 있지만 이것은 살면서 겪는 우여곡절에 가까우며 특히 당신에게 내적 힘과 자질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삶의 기반이 아직 없을 때 더욱 그렇다. 큰 문턱은 훨씬 더 크다. 당신이 이 문턱들을 통과할 때는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알기가 매우 어렵다. 당신은 오늘은 내가 이 단계에 있는 문턱을 통과하며 어제는 또 다른 단계에 있는 문턱을 통과했다. 라고 정확히 말할 수는 없다. 당신은 그 단계에서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다. 하지만 당신은 자신과 다른 사람들에 대해 매우 다르게 느낄 것이므로 큰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음을 알 것이다. 당신은 주변 삶을 다르게 인식할 것이다. 당신의 가치관이 바뀌었고 주안점이 바뀌었다.
어제 중요했거나 작년에 중요했던 것들이 지금은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 자리를 대신할 다른 것들이 생겨났다. 당신의 기반 전체가 바뀌었다. 다른 경험과 인식을 얻으려면 당신의 기반에서 아주 작은 변화만 있으면 된다. 이것이 큰 문턱에 해당한다. 큰 문턱을 말하면서 나는 당신이 언제 그 문턱을 통과할지 알아낼 수 없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고자 한다. 당신은 단지 지나고 나서야 그것을 알 수 있으며 나중에 알게 된 것은 매우 포괄적이고 매우 객관적이어야 한다. 왜냐하면 더 큰 틀에서 보면 실제로 아주 작은 것으로 드러나는 것에 사람들은 엄청난 중요성을 부여하기 때문이다. 성장에는 의존, 독립, 상호 의존 이렇게 세 단계가 있다. 인간의 성장에서 첫째 큰 문턱은 개인이 독립적이 될 수 있도록 해준다. 누구나 어느 정도는 이것에 공을 들이고 있으며 소수의 사람은 독립을 달성했으며 심지어 이 독립 단계를 넘어서기도 했다. 독립에 진입하는 것은 큰 문턱이므로 많은 시간이 걸리고 많은 단계가 있다. 사람들은 자신이 문턱에 진입한다고 거의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경험이 반드시 즉각적인 것도 아니고 해결도 즉각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여기서 독립은 완전하지 않다. 완전한 독립 같은 것은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독립은 중간 단계이다. 독립은 다른 것으로 이어져야 한다. 독립이 그 자체로는 완전하지 않기 때문이다. 당신이 완전히 독립적일 수는 없다. 당신은 모든 생명과 결합하여 있기 때문이다. 당신은 정신 환경에서 살고 물질 환경에서도 살며 지구에서도 살고 다세계 큰 공동체에서도 산다. 그런데 당신이 어떻게 그 모든 것에서 독립할 수 있는가? 분명히 당신은 그렇게 할 수 없으며 이것을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면 독립이 실제로 매우 상대적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내가 설명하는 맥락에서 독립이 의미하는 것은 개인이 스스로 생각하기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자유를 얻으려면 아주 어려운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하며 이 결정들을 존중하고 신뢰하고 준수해야 한다. 이 결정들은 어려울 수 있다. 왜냐하면 옳다고 여겨지는 어떤 것을 하려면 사랑이나 경제적 이익이나 사회적 인정을 어느 정도 포기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진정으로 행복한 상태에 있다는 느낌, 내적 확신, 삶을 바르게 살고 있다는 느낌을 얻으려면 기꺼이 이러한 희생을 하고 이러한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바로 이러한 결정을 내리고 그 결정을 따르는 것이 상대적 독립성으로 사고력을 구축하는 것이다. 상대적 독립성이란 단순히 다른 사람의 생각을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뜻이다. 단순히 다른 모든 사람이 가는 것처럼 보이는 곳을 따라가기보다는 자신의 방향을 분별하기 시작할 수 있다. 과거에 살기보다는 그 순간의 자기 감정을 느낄 수 있다. 부나 사랑이나 즐거움에 아니요라고 말하는 것이 옳은 일이라고 느낄 때 그렇게 말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이것들의 아니요라고 말해야 나중에 이것들의 예라고 말할 수 있고 진실하고 유익한 긍정적인 내적 반응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당신은 다른 사람이나 삶 전반에 대해 비난이나 복수심 없이 자신의 고통에 책임져야 하고 자신의 고통을 받아들여야 하며 자신의 고통에서 배워야 한다. 이것들은 모두 독립적이 되고 한 사람이 되고 한 개인이 되는 트레이드 마크이다. 인간 심리에 대한 많은 연구에서 독립적이 되는 것은 성장의 절대적인 특징, 종착지, 이상적인 상태로 여겨지며 독립적인 사람이 어떤 모습인지를 보여주기 위해 많은 예시가 있다. 하지만 독립은 중간 단계이다. 그러므로 독립은 불안정하다. 진정으로 독립할 수 있도록 큰 발걸음을 내딛고 희생과 위험이 무엇이든 그 희생과 위험을 감수하는 것으로 사람들이 진정한 독립을 얻고 나면 얼마 후 자축하는 것은 물론 독립을 획득하고 성취하는 큰 보상과 혜택을 받고 나면 그들은 삶에서 의미 있는 일을 하기 위해 다른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한다. 독립한다는 것은 이전 삶보다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많은 보람이 있기는 하지만 반드시 무언가를 야기한다. 왜냐하면 독립은 해결이 필요한 새로운 문제들을 내놓기 때문이다. 독립을 성취하는 것은 배움의 큰 문턱에 해당한다. 여기에는 많은 단계와 많은 도전이 있다. 이것은 하룻밤 사이에 일어나지 않는다. 인식하는데도 오랜 시간이 걸리고 받아들이는데도 오랜 시간이 걸리며 성취하는데도 오랜 시간이 걸린다. 그리고 그 과정에 많은 위험과 위협이 있다. 삶에서 또 다른 큰 문턱은 당신이 어떤 것에 자기 삶을 내주려고 의식적이고 책임감 있게 선택하는 상호 의존의 삶에 천천히 접근하기 시작할 때이다. 진정한 독립을 이룬 사람은 극소수이며 진정한 상호 의존을 이룬 사람은 훨씬 더 적다. 그래서 상호 의존이라는 문턱은 통과한 사람이 거의 없다. 물론 그저 기능적으로 독립 상태에 도달한다고 해서 이것이 반드시 앞으로 계속 나아갈 것이라는 뜻은 아니다. 당신은 삶의 여정에서 어디서든 길가에 멈출 수 있다. 그리고 멈추게 되는 이유는 항상 매우 설득력 있고 자기 만족을 주는 듯 보일 수 있다. 진정으로 상호 의존적이 된다는 것은 한 개인으로 있는 것의 한계를 깨달았다는 뜻이다. 당신은 한 개인으로 있는 것의 유용한 점을 받아들였고 경험했으며 저버리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당신은 그 유용한 점에는 한계가 있으며 다른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는다. 이들은 당신에게 필요한 것들을 제공해 주거나 잠시 동반자가 되어줄 뿐만 아니라 더 큰 연합에 참여하는 일에도 필요하다. 당신에게는 공동체가 필요하며 아주 매우 특별하고 큰 특성이 있는 관계가 필요하다. 당신에게는 깊은 이해가 필요하고 전념이 필요하고 자비가 필요하고 헌신이 필요하고 화합이 필요하다. 왜 그러는가? 왜냐하면 당신은 삶에서 어떤 것을 하려고 이곳에 왔기 때문이다. 독립함으로써 당신은
삶에서 어떤 것을 하는 능력이 생기고 권한을 얻는다. 그것은 단순히 보상이 아니라 준비이다. 독립은 종착점이 아니다. 상호 의존적이 된다는 것의 문턱은 엄청나다. 여기에는 멈추게 되거나 길가에 불러세우는 많은 단계와 많은 기회가 있으며 많은 곳에서 사람들이 포기하게 된다. 이것은 큰 문턱이다. 바로 여기서 당신은 자기 삶을 어떤 것에 내주어야 할 필요성을 인식한다. 이것은 매우 어려울 수 있다. 왜냐하면 어쩌면 당신은 자기 삶을 지키고 자신의 경계를 확립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을 수도 있으며 정서적이든 육체적이든 그 의존 상태로 돌아가고 싶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 의존 상태는 당신이 홀로 서서 삶의 전환점을 맞이할 때까지 당신의 출생 이후 초년기 삶을 분명히 설명해 준다. 많은 사람이 독립을 이루지 못하므로 독립은 드물고 가치 있는 일이지만 이제 당신은 독립을 포기해야 한다. 당신은 독립적이므로 의식적이고 의도적으로 이렇게 할 힘이 있다. 아무도 당신에게서 독립을 빼앗지 않을 것이다. 여기서 당신은 나는 내 삶을 공유할 것이다. 큰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내가 얻은 것을 포기하겠다. 라고 의식적으로 말한다. 그러고 나면 친밀하고 협력적인 관계를 수반하는 어떤 사람, 일련의 상황, 공동체, 대의 명분에 실제로 직면하는 도전이 뒤따른다. 여기서 당신의 기도가 응답을 받았고 기회가 제공되고 있다. 당신은 이제 결정을 내리고 위험을 감수하고 희생을 해야 한다. 이것은 큰 문턱이다. 소수의 사람만이 통과한 또 다른 큰 문턱은 자기 삶에서 삶의 현존을 깨닫는 문턱이다. 여기서 삶은 독립을 찾고자 하는 그들 마음을 키웠으며 그들이 독립을 이루거나 성취하면 다른 사람들과 결합하고 삶의 목적을 찾을 수 있도록 계속 앞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그들의 열망을 키울 것이다. 삶의 현존을 깨닫는 것은 큰 문턱이다. 왜냐하면 이 문턱에서 당신은 내적 삶을 접하게 되고 영적 현존과 목적을 느끼고 기원과 운명에 대한 감각을 얻으며 세속적인 삶을 초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많은 단계가 있는 큰 문턱이다. 인지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고 받아들이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고 성취하여 지키는데 오랜 시간이 걸린다. 이것은 큰 문턱이다. 오직 독립적인 사람만이 이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왜냐하면 삶을 내주려면 당신에게는 삶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당신은 당신 내면에 있는 아는 것에 기반을 두고 매우 건전하고 중요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오직 독립적인 사람만이 그리할 수 있다. 그러면 당신은 삶이 단지 직관이나 특정 종류의 충동, 감정, 감각, 통찰력, 기억, 예감만이 아니라 당신 내면에 살아있는 영적 현존임을 깨닫게 될 것이다. 이 영적 현존은 마음 뒤에 있는 마음이자 마음 안에 있는 영이고
한 개인은 아니지만 한 개인인 당신을 통해 흐르는 영이며 자신을 표현하는 큰 힘이다. 삶은 당신이 소유하거나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당신의 사적 영역도 사유재산도 아니며 천국에 있는 당신의 작은 부분도 아니다. 그보다는 당신을 통과하고 당신과 함께 있는 크고 영속적인 영적 현존이다. 당신 삶에 삶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자신과 삶을 결합하는 것은 통과해야 할 매우 큰 문턱이다. 여기서 당신은 다른 관계를 맺을 당신 삶의 공간을 만들 뿐만 아니라 봉사하는데 자기 삶을 내준다. 당신은 이것을 하기 위해 반드시 종교인이 될 필요는 없다. 이 일은 자신이 종교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도 자신이 종교적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도 일어난다. 그렇지만 당신 삶에 경외심이 스며들고 큰 운명과 큰 기원과 큰 관계에 대한 감각이 생길 것이다. 이것이 영적 출현이고 큰 영적 문턱이다. 그 문턱을 통과한 사람은 거의 없고 심지어 그 문턱이 자신을 기다리고 있음을 인지하는 사람도 거의 없으며 그 문턱에 준비된 사람도 거의 없다. 거대한 산맥을 가로지르는 것처럼 그 길은 좁고 구불구불하다. 그 길은 많은 사람이 붐비는 큰 도로가 아니라 작은 오솔길이며 많은 사람이 알아볼 수는 없지만 식별할 수 있을 만큼은 충분히 다른 이들이 여행했다. 이것은 매우 큰 문턱이다. 당신은 그 문턱을 그냥 통과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문턱에서 산다. 당신은 그 문턱을 통과해서 다른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 문턱에서 산다. 당신이 이 삶을 떠나면 이 문턱을 통과할 것이다. 이 문턱에서 살면 당신은 높은 곳으로 올라가게 되며 다시 내려오지 않으면 그곳에 산다. 많은 사람이 이 문턱을 통과했다고 주장하거나 오늘 이 문턱을 통과하고 있다고 느끼거나 어제 통과했다고 느끼지만 이 문턱은 그런 것이 아니다. 당신은 이 문턱 안에서 문턱과 함께 살며 이 문턱 안에서 문턱과 함께 얼마나 사느냐에 따라 당신의 진보가 결정된다. 이 진보를 확인하려면 당신은 완전히 자기 삶 밖에 있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당신이 그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며 이런 식으로는 자기 삶을 거의 엿보지 못할 것이다. 이것은 진보를 위해 필요하지 않다. 독립과 상호 의존과 영적 출현, 이것들은 매우 큰 세 가지 문턱이다. 영적 출현은 다시 말해 암과 결합하는 것, 암과 상호 의존적이 되는 것, 삶이 되는 것이다. 내가 언급하고 싶은 다른 문턱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큰 공동체에 출현하는 것이다. 당신은 이미 큰 공동체에서 산다. 지구는 고립된 곳이 아니며 우주의 나머지 부분과 분리된 현실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한 개인으로서 큰 공동체에 출현하는 것은 매우 큰 문턱이다.
여기서 당신은 자신의 인간성을 받아들여야 하고 더 큰 객관성으로 인간성을 인식하는 법을 배워야 하며 어느 정도는 인간성을 넘어서야 한다. 당신의 영적 삶이 당신을 통해 제대로 자기 표현을 하려면 이렇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기서 당신은 단순히 자신이 사는 도시나 국가의 시민만 되는 것이 아니다. 당신은 자신이 삶의 더 큰 맥락에서 활동한다는 것을 깨닫는다. 당신은 그 삶이 너무 크므로 그 맥락에 있는 모든 생명체와 동질감을 느낀다고 주장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현실적인 면에서 당신은 자신의 인간성을 포함하면서 동시에 뛰어넘는 삶과의 더 큰 연합을 주장한다. 여기서 신, 즉 큰 힘에 대한 당신의 생각, 삶에 대한 생각, 운명에 대한 생각, 자신의 기원에 대한 생각, 개체성에 대한 생각, 종족, 의식, 공동체, 문화 등 모든 것에 대한 생각이 바뀌기 시작한다. 이것은 단순히 자신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나는 우주 시민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단순한 자기 선언이 아니라 다른 마음 상태를 말한다. 이 문턱을 통과하면서 얻는 보상은 엄청나다. 그 보상은 더 깊이 이해하고 삶에 더 깊이 참여하기 위해 또 지구의 큰 공동체 출현에 공헌하는 능력을 키우기 위해 매우 중요하다. 당신은 큰 공동체의 일원이 되는 이 경험을 하기 위해 반드시 예지자나 철학적인 사람이 될 필요는 없다. 당신은 세속적인 맥락에서 매우 구체적인 기량을 지닌 매우 실용적인 사람이 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더 큰 이해이다. 내가 언급한 모든 문턱과 마찬가지로 이것은 자신에 대한 당신의 기존 이해를 넘어서는 또 다른 방법일 뿐이다. 큰 공동체의 일원이 되는 것은 당신이 의도적으로 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바로 당신에게 일어나는 일, 당신이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함께하고 참여하는 법을 배우는 일이기도 하다. 이 문턱을 통과하면 당신은 한 개인으로서 더 큰 역량을 얻는다. 더 넓은 시야와 이해력과 분별력을 얻고 느낌과 경험을 수용하는 더 큰 역량, 정신 능력을 개발하려는 더 큰 동기 등을 얻는다. 여기서 당신은 정신 환경이 정말 무엇인지를 이해하기 시작하고 그 정신 환경 안에서 작용하는 힘을 이해하기 시작한다. 또한 자신이 사는 물질 환경에 대한 이해, 또 이 환경을 어떻게 향상하고 유지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해를 더 완전하게 하기 시작한다. 실제로 여기서 당신은 매우 실질적인 방식으로 인간 정체성의 한계를 초월한다. 이것은 매우 큰 문턱이며 극소수만 이 문턱을 통과했다. 심지어 그것이 문턱임을 인식하거나 접근할 가치가 있는 어떤 것임을 인식하는 사람도 극소수이다. 오직 위대한 이들과 현자들만이 이 길을 여행하지만 위대한 이들과 현자들이 당신과는 다른 종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그들은 삶의 큰 문턱들을 통과한 이들이고 자아의식과 균형감을 유지한 이들이다. 그들은 자기 삶의 균형을 유지했고 이 큰 변화와
재평가를 이행했다. 이것을 인문으로 부르고 싶다면 그렇게 불러도 된다. 그들은 자신을 온전하게 유지했고 각각의 이 큰 문턱이 주는 혜택을 받았다. 그래서 그들은 위대해지고 그래서 그들은 현명해진다. 이 문턱들 각각에 접근하는 것은 당신 내면의 어떤 것이 그리하도록 당신을 내몰기 때문이다. 큰 권력, 부, 이득을 얻으려는 야심이나 욕망을 통해 이 문턱들에 접근하는 것이 아니다. 당신에게는 이 문턱들을 통과하려는 의도가 있어야 하지만 여기서 그 의도가 인문의 요소는 아니다. 인문의 요소는 일반적인 수단을 통해 충족될 수 없는 깊은 내적 필요성이 드러나는 것이다. 당신이 이 필요성을 인정하고 존중하면 이 필요성은 당신을 새로운 경험의 영역으로 데려갈 것이다. 이때 당신은 새로운 문턱에 접근할 것이다. 이때 당신은 외롭고 의심스럽고 주변 사람들과 상당한 단절감을 느낄 것이다. 다른 모든 사람은 수월한 길에 있는 큰 통로를 통과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당신은 다른 길을 선택한다. 당신의 접근을 확인해 주는 것은 당신이 새로운 문턱에 접근해야 함을 아는 것이다. 그 과정에서 당신은 길을 알려주는 특정인을 만나고 그런 다음 당신과 함께 할 특정인을 만난다. 어떤 사람들은 일시적으로 합류하고 어떤 사람들은 영구적으로 합류할 것이다. 그들은 모두 격려, 대조, 본보기 등 당신이 앞으로 나아가려면 인식하고 경험해야 하는 모든 것을 제공한다. 각각의 문턱을 통과하면서 개인으로서 자신의 한계를 인식할 뿐만 아니라 자신을 대단히 신뢰하고 존중하게 된다. 각각의 문턱은 당신 내면에서 매우 자연스러운 과정을 통해 발생한다. 각각의 문턱에는 큰 위험이 따르고 실패도 있을 수 있다. 각각의 문턱은 당신을 다른 사람들과 어느 정도 다르게 만든다. 각각의 문턱에는 더 큰 능력이 필요하고 스스로 적용해보는 것이 필요하며 더 큰 자기 신뢰와 겸손, 참된 관계의 중요성에 대한 더 큰 인식이 필요하다. 이 점에서 모든 문턱은 공통의 특성을 지니고 있다. 독립 상태로 들어가면 관계에 대한 의존을 더 줄이려고 할 것이다. 왜냐하면 독립적이 된다는 것은 당신에게 사람들이 그다지 필요하지 않다는 것, 어떤 일을 혼자 힘으로 할 수 있다는 것, 그 일을 혼자 힘으로 하고 싶다는 것을 일시적으로 인지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당신은 자신을 도와주고 키워주고 독립이 무엇인지 당신에게 보여줄 중요한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곧 깨달을 것이다. 따라서 심지어 여기에서도 중요한 관계에 대한 의존이 매우 크지만 이 의존은 삶의 다른 큰 문턱에서만큼 지배적이지는 않다. 참된 관계를 맺는 것은 상호 의존의 상태로 진입하는데 필수 요건이고 영적 출현이 일어나게 하는데도 필수 요건이며 큰 공동체에 진입하는데도 필수 요건이다. 이것들은 모두 관계 회복의 큰 단계,
삶과의 상호 의존 관계로 진입하는데 큰 단계로 이해될 수 있다. 삶과의 상호 의존 관계에서는 삶이 당신에게 의존하고 당신이 삶에 의존한다. 이 문턱들을 통과하는 내적 경험은 매우 크고 매우 독특하다. 이 경험을 통해 당신은 다르게 느끼고 다르게 생각하며 바뀌게 된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도 바뀐다. 큰 문턱들을 통과하는데 더 진보할수록 당신은 변화의 더 큰 주체가 될 것이고 다른 사람들의 진정한 진보에 봉사하고 그 진보를 육성하고 그 진보의 전형으로서 돕는 당신 능력이 더 향상될 것이다. 이때 왜곡과 야심 없이 진실을 존중하고 따른다면 당신은 진실한 것에 살아있는 본보기가 된다. 이때 당신 삶은 하나의 본보기이므로 당신은 베풀려고 노력하지 않고 베풀 것이다. 당신 삶은 당신이 무엇이고 무엇을 소중하게 여기는지 보여주는 본보기이다. 이것은 모든 성장 단계에서 사실이다. 큰 문턱을 통과할 때 당신은 성숙할 수 있고 더 깊이 인격을 쌓을 수 있다. 인격이란 무엇인가? 더 큰 이해와 더 큰 삶을 자연스럽고 독특하게 표현하는 능력이다. 그것이 바로 이 맥락 안에서 인격이 의미하는 것이다. 이 큰 문턱들을 통과하면 당신은 이전에 살던 삶의 무대보다 더 큰 삶의 새로운 무대로 들어간다. 당신이 이전에 지닌 가정, 신념, 이상의 많은 것이 여기서는 적절하지 않을 것이다. 당신은 처음부터 시작해야 한다. 여기서 당신은 자신과 삶에 대한 더 깊은 이해를 얻는다. 여기에서 당신은 자기 삶에 있는 영적 현존을 알아볼 수 있다. 이 영적 현존은 당신 내면에 있는 알을 통해 또 당신의 전반적인 진보에 공헌하는 영적 후원자를 통해 당신을 돕고 당신과 함께 머문다. 이 큰 문턱들을 통과하면 많은 변화가 일어난다. 변화는 어떤 것을 포기하고 새로운 것을 얻는 과정이다. 변화에는 단계들이 있다. 변화는 필요성을 인식하는 것에서 시작하고 그런 다음 자신의 삶 안팎 모두에서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는 인식으로 이어진다. 그러고 나면 변화 자체를 겪는데 이 변화로 인해 당신은 알지 못하고 혼란스러운 상태에 있게 된다. 왜냐하면 당신은 새로운 무대로 진입하여 자신이 무엇을 하는지, 왜 그것을 하는지, 어디에 있는지 등을 모르기 때문이다. 그러고는 결과에 대한 확신 없이 변화와 함께 머문다. 그런 다음 일단 변화가 실제로 일어나고 되돌아갈 수 없는 지점에 도달하면 변화에 대한 확인이 있다. 좋든 나쁘든 당신은 계속 나아가야 한다. 바로 그 시점에서 당신이 보상을 받기 시작한다. 많은 사람이 이 지점에 도달하기 전에 포기한다. 보상이 보장되지 않는 한, 또 보상이 확인되지 않고 확정되지 않는 한, 그들은 계속 나아가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진정한 변화는 어떤 것을 포기하고
새로운 것을 얻는 과정이다. 어떤 것을 포기하는 것과 새로운 것을 얻는 것 사이에 있을 때 당신은 공허하다. 여기서 마음이 성장할 수 있다. 왜냐하면 마음은 이전의 이해를 포기하고 이해 없는 상태에 기꺼이 머물기 때문이다. 이때 마음이 더 큰 이해를 얻고 키울 수 있다. 많은 사람에게는 이것이 자신의 모든 돈을 포기하거나 자신이 사랑하는 모든 사람에게 작별을 고하는 것보다 더 큰 위험이다. 자신과 세상에 대한 그들의 생각이 그들에게 더 중요하므로 이것은 그들에게 더 큰 위험이다. 더 큰 삶을 얻고 더 큰 마음을 얻고 일련의 더 큰 관계를 맺으려면 당신은 큰 문턱들을 통과해야 한다. 모든 문턱에서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계속 나아가려는 열망이며 이 열망은 진정한 필요성을 인식하는 데서 생긴다. 당신에게는 큰 준비가 필요할 것이며 훌륭한 동반자가 필요할 것이다. 독립적이 되려면 당신에게 이것들이 필요할 것이고 상호 의존적이 되려면 이것들이 필요할 것이며 내적 삶에 들어가고 암과 당신의 관계를 회복하려면 이것들이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큰 공동체에 진입하려면 이것들이 필요할 것이다. 각각의 문턱은 세상에 머무는 당신의 경험에 엄청난 변화를 불러온다. 당신은 어떤 것을 포기해야 하므로 모든 변화에는 상실이 있다. 당신은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견뎌야 하므로 모든 변화에는 믿음이 있다. 당신은 다른 어떤 것을 받아들이는데 마음이 열려 있어야 하므로 모든 변화에는 자기 신뢰와 자기 사랑이 필요하다. 당신은 삶이 당신에게 제공하는 것을 기꺼이 환영해야 하므로 모든 변화에는 삶에 대한 진정한 존중이 있다. 그리고 모든 변화에는 큰 힘에 대한 충성심이 있다. 왜냐하면 당신은 진정한 변화 과정에서 더 큰 어떤 것이 당신을 틀림없이 도울 것임을 깨닫기 때문이다. 당신 자신이 모든 것을 할 수는 없다. 이것이 바로 변화를 일으키는 신비이다. 이것은 삶에 대한 경외심을 낳고 당신이 점점 더 관여하게 되는 큰 힘의 현존과 활동에 믿음을 낳는다. 내가 이런 것을 말할 때 당신은 이것이 큰 공동체에 출연하는 것과 무슨 관계가 있는가? 라고 궁금해할 수도 있다. 큰 공동체에 출연하는 것은 우주선을 타고 별들을 구경하러 간다는 뜻이 아니다. 이것은 당신이 모든 생명체와의 관계에 대한 감각을 갖기 시작한다는 뜻이다. 그런데 여기에는 관계와 더불어 분별력이 있어야 하고 참여하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 이때 당신은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들뿐만 아니라 세상 삶의 진화에도 봉사할 수 있다. 왜냐하면 진화는 항상 삶에 대한 더 큰 맥락을 인식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당신이 지구가 위치하는 더 큰 환경을 고려하지 않고 그 환경과 지구의 관계를 고려하지도 않는다면 지구의 진화를 논의하는 것은 무의미할 것이다. 진화는 그 말 자체에 기원과 운명이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이곳 지구에서 지적 생명체의 기원은 무엇이며 그 운명은 무엇인가? 이것들은 큰 공동체에 출연하기 시작한 사람에게 묻는 진정한 질문들이다. 그리고 영적 민감성, 실제적인 접근 방법, 당신의 이전 생각과 가정을
기꺼이 포기하려는 마음을 요구하는 질문들이다. 이 질문들은 어쩌면 오래 계속될지도 모르는 불확실한 시기를 기꺼이 겪으려는 마음이 필요하고, 자신에 대한 더 깊은 의식 및 삶과 자신의 관계에 대한 더 깊은 의식에서 비롯되는 더 큰 이해를 받아들이기 위해 기꺼이 마음을 열려는 의지가 필요하다. 당신은 큰 공동체 사람이 되기 위해 우주선을 보거나 외계 세력의 영향력자를 만날 필요는 없다. 큰 공동체 사람이 되는 것은 큰 문턱이다. 여기서 성취는 계속하려는 당신 의지에 부분적으로 달려있고, 부분적으로 당신이 사는 환경, 즉 당신 관계의 질과 당신을 지원하는 그들의 능력이 포함된 환경에도 달려있다. 그러나 여기서 성취는 주로 준비 자체의 성격에 달려있다. 그것은 지구에 있는 사람 중 아무도 당신에게 큰 공동체를 가르쳐 줄 수 없기 때문이다. 큰 공동체에 대해 배우려면 당신에게는 지구 밖에서 온 준비가 필요하다. 당신이 인간의 추측과 인간의 환상을 넘어서고 싶다면 그리 할 수 있게 해줄 어떤 것을 받아들여야 한다. 당신이 직접 그 방법을 창안할 수는 없다. 바로 이 시점에서 당신에게는 매우 특별한 종류의 도움이 필요하다. 이것은 내가 언급한 모든 문턱, 삶의 모든 큰 문턱에 해당하는 사실이다. 당신이 독립적이 되고 상호 의존적이 되는 법을 배우고 영적 출현을 겪고 큰 공동체에 진입하려면 멘토가 필요하다. 당신이 독립적이 되도록 도와줄 독립적인 사람들이 당신에게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상호 의존을 배우도록 도와줄 상호 의존적인 사람들이 당신에게 필요할 것이다. 영적 출현을 하려면 영적으로 진화한 사람들이 당신에게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큰 공동체 사람이 되려면 큰 공동체에 있는 동행자들이 당신에게 필요할 것이다. 이 일은 당신 혼자서 할 수 없다. 당신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자기 능력을 오해하는 것이고, 당신이 하는 일의 위대함을 과소평가하는 것이다. 당신이 자신을 어떻게 인식하든, 삶의 성장에서 자신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든 상관없이, 또 자신을 얼마나 교양 있고 진보했다고 생각하든 상관없이 큰 문턱들이 있다는 것, 또 각각의 문턱은 당신 자신이나 다른 사람들이나 삶에 대한 당신의 개념을 바꿀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당신에게는 영적 본성이 있으므로 이 큰 전환점들 각각에서 일어나는 변혁을 꾀할 수 있다. 왜냐하면 당신은 자신의 관념도 아니고 자신의 단체도 아니기 때문이다. 비록 당신이 그것들과 함께 있고 그것들을 이용하고 어느 정도 그것들에 의존하더라도 당신은 그것들보다 더 크다. 당신의 위대함은 계단을 밟는 것으로만 알 수 있으며, 계단을 밟으려면 이 인정이 필요하고 기꺼이 저 너머로 나아가려는 마음이 필요할 것이다. 삶이 당신을 그곳으로 데려갈 것이다. 이 과정에서 당신은 두려워하지 않는 법을 배우고 자신의 책임 범위를 인식하는 법을 배우며 자신의 한계와 위대함을 배운다. 그리고 큰 힘의 위대함도 배운다. 큰 힘은 당신과 함께 있으며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있는 모든 개인이 세상에 큰 공헌을 하도록 큰 변화와 준비를 할 수 있게 해준다.